네, 안녕하세요.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티 소믈리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음료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가 있고 뭐 칵테일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특히 이 티라는 음료는 물론 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역사 속에 문화에도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도라는 게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도를 갖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다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각 나라의 정서라든지 문화, 아울러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다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멀리 있는 모로코라든지 그리고 뭐 영국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다도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티 소믈리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티에 대한 지식을 각 나라별로 티의 품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재배종이라든지 그리고 마시는 음용 기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이제 PPT를 넘겨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티의 역사와 그리고 어원,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고대 중국에서 발현이 되어서 그게 고대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세 그리고 멀리 유럽까지 실크로드가 아닌 티로드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전파된 게 바로 이 티의 유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티 식음료 시장의 새로운 마켓 블루오션이 되겠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은 이전에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찾는 음료이지만은 한국에서 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와인보다 더 역사가 짧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블루오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어처럼 단조로운 음료가 아닙니다. 한 잔의 티에는 와인 못지 않은 굉장히 복합적인 향성분과 그리고 풍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음료는 절대 아닙니다. 자, 한 잔의 티에는 윤리와 그리고 종교입니다. 윤리와 종교 그리고 인간, 자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인과 함께 최고의 웰빙 음료로 손꼽히고 있죠. 티에도 마찬가지로 와인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라든지 탄닌 성분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음료이고 그리고 다문화이면서 다국적입니다. 아울러서 다도 역시도 굉장히 복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도도 굉장히 여러 나라별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날의 특색이 있고요. 자, 구대륙과 신대륙 모두 다 다양한 문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문화적 특징에 따른 음용 방법이 다 다르고요. 추운 날씨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목적이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티를 음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티를 분쇄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뭐 일반 아이스티라든지 아니면 음식의 향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로 중국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상을 해서 전 세계로 전파를 했고요. 자, 중국에서 발산을 하게 된 경로는, 그러니까 경로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발상을 해서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된 경로는 티로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사천 쪽에서 사천 지방이라 그러면 위촉오가 대립하던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 때 청나라가 위치하고 있던 척박한 토양, 촉산이 위치하고 있죠. 굉장히 암벽지대인 추운 지대인 사천 지방을 필두로 해서 티로드의 입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수천 년의 역사와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서양 귀족층의 특권이었습니다. 와인과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커피와 동일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의학적 효능 그리고 향신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의학적 효능과 향신료 역할은 고대 중국입니다. 고대. 자,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는 신농본 초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약학서에 눈을 밝게 하고 몸에 기쁨을 준다는 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티의 기록은 약하게 그러니까 양리 효과에 따른 티의 효능을 처음으로 기록한 바로 서적이
신농본 초경입니다. 신농본 초경. 자, 그리고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공정의 차이라든지 마시는 다도라든지 그리고 음용하는 그 다도라든지 다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티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면은, 자, 먼저 전차, 한자어 그대로 물과 함께 끓이는 방식입니다. 즉 티입과 포트에 티입과 물을 처음부터 같이 넣고 계속해서 끓이는, 예를 들어 한국의 주전자에 뭐 옥수수 차를 넣고 계속해서 가열해서 그 물을 갖다 끓여내듯이 똑같은 그런 기법이 바로 전차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격불입니다. 격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하나의 방법인데, 자, 이 격자는 칠격입니다. 칠격자. 그리고 이 불자는 떨어지다 할 때 떨어질 불입니다. 떨어질 불. 말 그대로 쳐서 물과 함께 휘젓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점차. 찻잎을 물과 함께, 이거는 우러내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같이 끓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러내는 방식이에요. 우러내는 방식. 자, 그렇다면은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함께 끓이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로 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터키에서 즐겨 마시는 이그렉 같은 스타일이 바로 전차, 물과 함께 끓이는 방식이고, 점차, 찻잎을 물과 함께 우러내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드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핸드드립. 자, 7세기 당나라 유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학자가 있었거든요. 티 품종 그리고 재배 방법을 총망라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경이라고 하는 이 서적에 티의 고전, 즉 다경에 보면은 당나라 7세기 당나라 유구가 티의 품종과 재배의 방법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다경이 되겠습니다. 다경. 자, 아까 신농경 초본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건 아까 양리 효과를 갖다가 처음 기록한 의학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티의 전문적인 지시를 갖다가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서술한 책이 바로 다경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시대 때 서양의 주요 수출 품목이 바로 티였습니다. 당나라에서는 티를 서양과의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터키라든지 그리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모로코, 뭐 이집트 등 그 사람들하고 교육을, 그 나라랑 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기네 특산품인 티를 주면서 대신 뭘 가져왔냐면은 가죽이라든지 말 등을 같이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게죠. 이게 바로 티로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티로드 약 1,500km의 길입니다. 한반도의 길이가 대한민국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니까 거의 한 왕복 2번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겠죠. 몽골과 티베트, 터키 등에 이제 티가 전파가 됐고요. 8세기 승려에 의해서 일본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세에 부합을 하면서 일본만의 새로운 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본의 다도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 한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 한국에 전파가 되었고, 17세기 러시아, 이란, 이집트로 전파가 됐었고, 사모바르라고 하는 러시아의 차 주전자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숯불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열을 가해서 끓여내는 방식으로 마셨던 그 러시아 최초의 차 주전자가 바로 사모바르입니다. 자, 시경에는 티의 최초 기록이 남아 있는데 7세기입니다. 7세기. 중국 고대 문헌 약학서의 기록에 쓴맛 신물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게 바로 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신농경 초본과 그리고 아까 유구가 썼던 다경하고 좀 다르게 시경에는 티의 최초 기록, 즉 무엇의 최초 기록에 쓴맛 식물이라고 하는 식물학적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식물학적 분류. 식물학적 분류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다경에는 뭐 티의 품종이라든지 마시는 방법, 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면을 서술했다면은 여기는 티에 대한 학문적인 식물학적 분류에 대해서 시경에는 좀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남겼던 기록이고, 소비에 관한 최초의 또 공식적인 기록도 마찬가지로 시경에도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사모바르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자, 러시아식의 차 주전자이고, 자, 이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바로 석탄을 집어넣고 여기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뜨겁게 데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차 주전자 아랫부분이 데워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분리가 되면서 끓여 먹는 방식으로 차를 갖다 우러 먹었던 러시아의 첫 번째 차 주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1610년 네덜란드 상인이 이제 유럽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티 로드를 통해서 넘어온 다양한 티 종류를 유럽으로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포르투갈로 많은 수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더불어서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해상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식민지였던 뭐 인도라든지 여러 기타 남아공이라든지 아프리카 모로코 등 그쪽 나라로 많은 티를 갖다가 다시 전파를 하게 되죠. 1645년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영국의 티가 왕실 문화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국 베스포드 공작 부인의 이제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5 o'clock tea라고 해서 5시에 귀족의 부인들을 따로 모아서 쉽게 말해 사랑방에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티타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가 현재까지 넘어 내려오면서 지금도 현재 영국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부유층에서는 점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티와 다가를 즐기는 티타임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는 약속을 하게 되면은 점심 이후에 그러니까 뭐 4시라든지 그 5시 이전에는 피해서 차라리 저녁 때 그 디너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브 어클락 티의 그 유래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파이브 어클락 티의 이 습관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지금 문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 티타임.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의 티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티타임은 파이브 어클락 티타임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독일까지 전파가 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루에 5끼를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파이브 어클락 티타임을 포함해서 이른 저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손님과 함께 또 늦은 디저트를 먹는 타임까지 해서 독일에서는 하루 5끼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위 노동자 계층까지 이 티를 마시는 오후의 티타임이 전파가 되면서 영국에서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중세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같이 떠올랐던 아이콘이 바로 악마의 음료라고 일컬었던 바로 커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커피는 그 종교와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시 그 카톨릭의 배척을 받게 되면서 커피 산업이 하강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중세에는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티가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귀족들의 하나의 특권으로서 다시 발돋움하게 되겠죠. 자, 영국 OEM 방식으로 인도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인도의 홍차를 영국에서 많이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영국으로 가져오게 되죠. 특히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차이티가 되겠습니다. 차이티. 홍차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굉장히 향긋한 티가 되겠죠. 자, 영국의 우유와 인도의 향신료가 결합이 된 쉽게 말해 영국식 홍차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푸젠성 남부의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 해상 수출을 하기 위한 정확히 중국에서 테라고 했던 게 해상 수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날의 언어에 맞게끔 발음이 다변화가 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T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테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때라고 합니다. 때. 자, 광둥성 발음. 자, 광둥성에서는 차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데 푸젠성 같은 경우에는 항로가 바로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을 이용해서 배편을 이용해서 많이 수출했었고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내륙 지방이 그러니까 광둥성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위치한 지방이지만 티 재배지가 안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티 로드를 통해서 티벳이라든지 인도, 이란, 러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차라는 바람이 치 또는 채라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더 발음이 변화가 있게 되죠. 각 나라 그 유럽의 그 그러니까 유럽 언어에 따른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발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민트티의 천국인 모로코. 자, 모로코에서는 모든 티에 민트를 첨가를 합니다. 국민음료인데요. 자, 민트에 그리고 설탕 1스푼 내지 2스푼 정도 그리고 찻주전자를 같이 넣고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우려낸 티, 즉 민트티가 모로코에서는
왕실에서 즐겨 마실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차가 되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자루가 달린 주머니에 자루가 달린 그 주전자에 물팥을 들고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켄터하는 것처럼 낙차를 크게 해서 물을 갖다가 그 안에 붓습니다. 자, 그렇게 붓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민트와 설탕이 있기 때문에 낙차가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물에 기포, 거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 거품을 보고 즐기면서 재빠르게 강하게 휘저어서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게 바로 모로코식 민트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티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